그래가지고 예. 그림을 영년을 그리는 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영년을 그리는 건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실제 사람의 거의 실물 크기로 볼 수 있도록 그 크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작은 거보다는 이제 실물 오리지널, 오리지널 몇 시간 여기 농계 표준연구공원 공대를 공연한 것입니다. 먼저 향초에 불을 붙이는 전속이 있겠습니다. 자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 집사님은 소원가에 네 잔을 따르고 주시고 잔을 받아 계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고유문 공독이 있겠습니다. 정영석 진주시장은 계래의 마음에 오롯이 살아있는 천추의열의 화신 의기 농계의 영령께 국가 표준영정 봉안에 즈음하여 삼가 고하나이다. 돌이켜보면 1592년 10월 조선의 하늘이 먹구름 넘어 울고 강산이 외적의 발 아래 짓밟힐 때 호구의 강물로 넘친 진주성에서는 남과 여, 모와 소, 기와 천, 종갑이 구별 없이 충의로 하나 되어 서문 한 켜를 크게 문질러 나라와 계례의 수치를 씻었으니 곧 진주 대첩이었나이다. 태산보다 무거운 목숨을 꺾어 나라와 계례의 재단에 바쳤으니 나도 없고 너희도 없고 오직 우리만 있었기로 조선이 일본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나이다. 그리하여 불꽃 같은 충원 의백이 햇불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홀령 사이로 촉승로 아래 초암에 올라 붉은 강물에 매장을 수장시키며 수목을 입맞추었으니 천추의열의 화신이 되어 망고의 행위로나이다.
이상하지 안 나오네. 자, 제가 오른쪽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둘, 셋. 이거 앞에 정리하고. 건강하십시오. 그 이제 논계 영정은 이제 기존 어떤 그 영정보다도 좀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 그 영정보다도 좀 역동 투신 순국을 위해 다짐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 오른쪽 손으로 치마를 여미고 왼쪽 손으로 치마를 살짝 들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채머리라든가 얼굴 미용법이라든가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 어진 화가였던 김은호 화백의 작품이 내리고 제 작품이 표준영정으로 지정을 받아서 새로 봉환이 됐다는 점이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분 작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당대의 복식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표준영정으로 지정을 못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영정 지정 받기 위해서 뭐 진주 시민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2년에 걸쳐서 이제 철저한 그 과학적인 검증과 역사적인 보증을 했죠. 여름에 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복식으로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얼굴 표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육류문법이라고 해서 피부 질감을 독특하게 내는 기법을 처리를 한 겁니다. 화장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계도 당시에 적장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의 화장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655일 탄식과 하늘으로 하루같이 꽃이보니 마침내 이 땀은 진실 난간에 을이 비쳐 그대 순정 어절의 연인으로 말짱하게 되살아난 우리님 1992년 임진년 4월 여름 왜구들이 대거 쳐들어왔다. 금수강산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왜구의 칼날 아래 무참히 쓰러졌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보급이 어려워지고 곳곳에서 들고 일어난 의병들의 활약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은 호남 지역을 장악하여 전세를 만회할 목적으로 호남 진입의 관문인 진주성에 대한 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김시민 장군의 지휘 아래 곽재우, 신대승, 최강 이달 등이 진주성 외곽에서 심리전을 전개하고 함장 정기령과 조기형이 일본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김성일의 요청을 받고 온 전라도 의병장 최경회와 임계영, 본양군수 이광학을 위시한 군관민의 활약으로 10월 16일 오전 11시 일본군을 완전히 격퇴했다.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부족한 도약에 원군조차 없는 너희를 항복하려는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주마! 공격하라! 공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붉은 피 머금고 흘러가는 강물 위에 한 잔 술을 그대들의 넋을 위로하는 억울한 영혼들이여, 이 눈기가 따르는 한 잔 술을 마시고 극락왕생하소서.
진주에서 논계 정신을 잘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진주하면 빠지지 않는 진주의 대표 얼굴 논계. 진주에서 논계는 역사적 인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논계는 진주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인물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은 논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진주를 대표하는 인물. 진정한 애국자라고 충절의 상징이다. 수국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진주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논계는 애국자이다 또는 진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해서 논계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기사에 있는 영정에는 안내 문구가 놓여 있다. 이 영정을 그린 김은호 화백이 친일 화가이기 때문에 새 영정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5월 친일 화가의 작품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진주 시민단체들은 영정을 강제로 철거했다. 그 뒤로 진주시와 시민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재봉안을 결정하고 논계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진주시와 장수구는 표준영정 공동제작을 합의, 현상 공모를 열었는데 지난 6월 장수군에서 열린 제1차 심사에서 총 10몇 점 중 최종 5점이 선정됐다. 진주시와 장수군의 논계영정심의위원회 및 미술계 원로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진행됐는데 심사위원들은 양시군의 논계영정심의위원회에서 원칙으로 만든 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 5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거기다 당시 조선의 여성상에 맞는 복식과 머리 모양, 장신구 등과 함께 충절의 여인의 모습을 잘 나타낸 얼굴 표정 등 도중에 철저히 입각한 작품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각 심의위원들의 이의 제기, 역시나 표준 영정을 선정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 논계 정신을 잘 표현했는가? 애국 충절 정신의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 작품의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허무의 찾기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덜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윤여환님이 되겠습니다. 네. 신안주시 문중 40여 명을 특수 촬영을 해서 한서대 얼굴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동일 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찾아내가지고 주 논계님의 얼굴 특징을 찾아낸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에 나타난 그 문양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임진왜란 당시에 그려진 개회도, 그 개회도에 나타난 관계의 모습을 참고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표준 영정이 선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거쳐 영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이 남았다. 앞으로 이 표준 영정이 논계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영정으로 탄생하기를 바란다.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2년여의 산거 끝에 제작한 논계 영정이 지난해 12월 문광부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논계 표준 얼굴로 최종적으로 통과돼 지난 4일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충남대 윤여환 교수를 모시고 이번 논계영정 국가표준 지정의 의미와 또 제작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쯤 유관순 열사 영정 제작하셔서 네. 이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네. 올해도 또 새해 초 좋은 소식을 갖고 또 오셨네요. 네. 소감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네. 제가 우연하게도 제가 그린 영정들이 대부분이 그 일제 항거해서 국난 극복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러한 분들의 영정을 그리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논계 영정 그리고 그 함경도에서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함경도가 전부 점령이 당했는데 그때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6번 싸워서 한경도를 이렇게 수복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문부 장군인데요. 정문부 장군.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북관 대첩비를 세웠죠. 네, 왼쪽에 있는 화면에 네. 있는 분이 네. 정문부, 충의공 정문부 장군. 네, 네. 오른쪽은 그런데- 이제 예, 지난해 유관순, 그랬던 유관순 열사. 네. 근데 그 정문부 영정하고 정문부하고 논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진주 촉송로에 가면은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의암바위. 예, 그게 의암바위인데요. 예. 논계가 그 바위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논계가 죽고 난 한 30년쯤 후에 네. 정대중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의암이라는 글자를 거기에 새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정문부 장군의 두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정문부나 논계가 다 관련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일 열사들과 네. 인연이 좀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그 유관순 열사 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후에 네. 바로 또 연이어서 논계 영정까지 이렇게 또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논계 영정을 이렇게 제작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2005년도에 그 유관순 열사 영정을 제작하고 있을 때 네. 진주시에서 그 논계 영정에 관련돼서 저한테 자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5일에 그쪽에서 그 논계 영정을 그릴 수 있는 작가를 현상 공모한다고 저한테 한번 내볼 의향이 있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하는 자체가 별로 탐탁치 않아서 이제 거절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응모를 하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논계 영정 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리셨는지 그리고 국가 표준 지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2006년도 1월에 이제 진주시하고 장수군이 이제 표준영정 제작 작가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현상 공모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출품을 해서 6개월 만에 이제 그 고증을 거친 영정 전문 작가들이 18점이 출품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 것이 이제 최고 상으로 이렇게 당선작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네. 제작 작가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새롭게 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네. 이렇게 제작을 하신 그 네. 논계 영정을 한번 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정 제작에 있어서 어떤 표현 기법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영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고려불화가 세계적이고 네. 또 조선시대 때의 초상화가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기법이 그 당시 가장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논계도 임진왜란 때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정 기법으로 하되 좀 더 깊이 있게 좀 제 그 기량을 나타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정은 이제 비단에다 그리기 때문에 그 채색을 앞뒤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진이 네. 논계 영정, 논계의 그렇죠. 얼굴 모습이죠. 네, 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칠해서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배채법이라는 게 있고 예. 또 얼굴에 그 살결 무늬를 그리는 그 영리무늬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 기법에 의해서 표현이 됐고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염소 그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털 그리는 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적선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법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이제 그런 그 기법입니다. 이 영정이 지금 표준 영정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지정이 된 영정입니다. 얼굴 모습은 입술 같은 라인 선이 네. 좀 단호한 그러면서도 눈매는 아주 그윽하고 이런 네. 느낌을 좀 받네요. 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존의 논계 영정하고 네.
좀 다른 점,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 영정은 이제 구한말의 그 대표적인 그 영정 작가인 이당 김은호 화백이 제작하신 건데요. 네. 그 작품은 이제 1939년도 저 사진에 보이는 그 서울의 소녀 기생 김명애라고 하는 기생을 모델로 해서 그린 춘향상이 있습니다. 네. 예. 저 자료는 이제 이당 김은호 선생 회고록에 나온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춘향상도 보면은 복식이 1939년도 복식이고 그 복식을 가지고 그 초본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논계 영정을 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식 자체가 임진왜란때 복식이 아니고 1939년도 복식이고 얼굴도 그냥 상상으로 아름답게 그린 미인이기 때문에 네. 그 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느낌이 춘향 영정하고 네. 논계 영정하고 약간 좀 비슷한 예, 느낌이 그렇죠. 예, 있네요. 그거를 초본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예, 그분께서는 이렇게 상상으로 얼굴을 그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으로 이제 논계를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우리 윤희환 교수님께서는 네. 논계의 그, 뭐라 그래요, 집안 가게, 네. 신한주 씨 네. 용모의 유전인자를 토대로 해서, 네. 예, 이 얼굴 모양을 제작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논계 영정의 얼굴은 그 논계가 주 논계입니다. 그래서 성이 주시고. 네, 신한주 씨의 용모 유전인자를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06년도 1월부터 그 신한주 씨 얼굴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 생장지인 그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한주 씨 문중을 촬영을 해가지고 네. 얼굴 연구소에 의뢰해서 신한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 150여 군데의 동일 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추출해 내 가지고 논계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얼굴 모형을 찾은 거죠. 아, 네. 참 미인이에요. 예. 미인이면서 굉장히 뭔가 의계찬. 장계의 뜻이 있는 의계찬, 네. 예, 의로운 뜻을 갖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네. 와닿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유전 인자를 분석을 해서 네. 얼굴 연구소와 함께 예. 분석해서 그렸지만 어찌 보면 네. 우리가 실제 사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셨군요. 예. 영정에서 좀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눈, 입 이런 선도 네. 많이 눈에 띄지만 네. 머리 모양하고 어떤 뭐랄까요 미용법, 네. 얼굴 이런 표현 이런 네. 부분인데요. 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머리 모양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신인복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가 많아서 네. 정확한 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자료들이 소실이 돼서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 근간에 사대부가의 무덤에서 출토된 네. 그 완전한 옷하고 복식하고 저기 보이는 이제 저게 목각 인형인데 네. 사대부가들 그 무덤 속에 그 목각 인형을 많이 그 당시는 풍습으로 넣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체가 높을수록 많은 양을 넣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저 그 목각 인형이 그 당시에 그 목각 인형이기 때문에 그 인형의 머리를 많이 응용을 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머리 전문가, 고전머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재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계속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예. 13차례나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얼굴은 그리고 이제 미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논계 영정을 그리면서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과연 임진왜란 때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할 만한
분이면 어떤 화장을 하고 이렇게 맞이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용사를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과연 화장을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를 이제 전부 찾아보니까 고대 때부터 구한말까지 일관되게 여자의 얼굴을 화장하는 그 진수아미 미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수아미란 말은 아름다운 미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공자가 쓴 시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시로 표현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마와 얼굴을 표현할 때 진수아미 모양 같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털매미 진자에다 머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미 이마가 이렇게 각진 이마로 돼 있어서 높은 각진 이마에 초생딸 같은 눈썹 을 가진 그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명나라 때의 그 왕비인데요. 네. 저렇게 그 진수아미 모양을 한 얼굴을 선호를 했고 그래서 그림에도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모 반듯한 이마, 초승달 같은 눈썹.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그 고구려 벽화를 봐도 이제 안악 3호분인데 저기에 보면 여인상들이 그런 진수아미 화장을 했다는 것을 이마가 이제 아주 알 수가 사각형이네요.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가락국기에 보면 김수로왕을 처음 만났던 그 허황후 공주가 처음 만날 때 했던 화장법도 진수아미 화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가지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 원래 이제 부인 영정은 별로 없는데 조선 전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 전기 여인상 부인을 보면은 지금 방금 보인 거라든가 이게 운낭자상인데 그리고 전기의 그 부인상들도 보면 전부 진수아미 화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저기 사진을 보면 구한말에 1900년대에 찍은 일제 때 찍은 기생들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은 정확하게 진수아미 화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마가 아주 네모 반듯하고. 네,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구한말까지 유행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런 화장법을 쓰지는 않지요. 그럼요. 네. 예. 참 고전적인 그런 화장법, 가장 아름다운 미인의 화장법이 진수아미 화장법이다. 그것이 이번에 그 논계의 표준 영정에 이제 그 화장법으로 이제 응용을 하셨는데요. 복식이 보니까 사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저고리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저고리가 긴 그런 모습인데 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셨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식은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풍성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옷이 이제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그 당시에 그 양반가의 무덤에서 나온 그 누비 옷인데요. 저렇게 풍성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옷하고 거의 똑같이 출토복식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여름 옷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양도 보면은 연화 만초 문사라고 하는 저 문양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양이었다는 것을 이제 출토복식을 가지고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정에도 저렇게 그 문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 그림이 논계 영정의 부분적인 그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옷가락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이상하게도 가락지를 많이 끼어 있죠. 그래서 10가락지에 다 이렇게 옷가락지 끼어 있는 이유는 외장을 그 외장에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남강물에 투신할 때 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옷가락지를 끼었다는 기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옷가락지를 끼고 적장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로 설정했기 때문에 저 모양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논계 얼굴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얼굴 연구소에도 의뢰를 하고 실제 그
신한주 씨, 네. 그 여성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직접 네, 네. 많이 이제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언제 어디서 이 논개 영정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진주에는 5월 논개제 때 봉화를 한다고 그러고요. 예. 장소는 아직 그거를 안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일 열사를 비롯해서 훌륭한 우리 조상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 네. 또 좋은 왕성한 작품 활동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논개 영정이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습니다. 외장을 껴안고 순직한 논개의 당시 의기에 찬 모습을 제대로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유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문광부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논개 표준 얼굴로 최종 통과. 지난 4일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 충남대 회학과 윤효한 교수가 지난 2006년 논개 표준영정 제작 작가로 선정된 후 7차례의 심의 통과, 13차례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한 논개 표준 영정입니다. 신한주 씨, 주 논개님이기 때문에 신한주 씨의 얼굴 특징을 잡기 위해서 주씨 문중을 얼굴 연구소에 의뢰해서 주씨 문중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 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추출해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개에 가깝다고 하는 그 모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논개 영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얼굴 화장. 얼굴 화장은 진수화미 미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네모난 각진 이마에 초숙달 같은 눈썹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쭉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미인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왔던 화장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진 네모난 이마에 초생달 같은 눈썹을 가진 여인의 얼굴을 논개 영정의 표정과 자세는 적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10손가락에 옷가락지를 낀 채 외장을 껴안고 함께 강에 투신한 논개의 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논개 영정의 복식은 출토된 당시 의상과 출토 목각 인형, 당시 제작된 그림 등 철저한 고증 과정을 거쳐 여름 복식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양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연화 만초 문사라고 하는 그 문양, 그 다음에 이제 소매 넓이라든가 복식의 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출토된 의상을 가지고 머리와 복식, 그리고 표정, 한국 전통 영정 기법으로 2년여에 걸쳐 제작된 논개 표준 영정. 이에 따라 논개 표준 영정 원본은 진주 국립박물관에 수장되며 2개의 사본은 진주 의기사와 장수 의암사에 각각 봉안됩니다. CNB 뉴스 유진아. 영정 제작 작가 윤여환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여환 교수가 그린 논개 영정이요. 네네. 논개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영정 작품 제작에 남다른 애정을 쏟는 윤여환 교수의 작품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28일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 새로운 표준 영정이 봉안됐다. 유관순 열사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는 평을 들은 이 영정은 충남대학교 회화과 윤여환 교수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에 그 유관순 열사 국가 표준 영정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무척 힘들었지만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 영정 작가이자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추구해온 동양화가 윤여환. 그의 삶은 과연 어떤 빛깔일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윤여환 교수.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라 했던가.
늘 진지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는 윤 교수는 영정 작가로도 그 이름이 높다. 평소에도 인물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표현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1995년도에 보령시의 용역 의뢰로 그 백제 도미부인 표준 영정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백제의 도미부인 영정을 시작으로 그가 완성한 표준 영정. 그 제작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24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제 작품이 이제 최고상 당선작이 돼가지고 제가 표준 영정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작가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역사 속 인물 영정은 흔히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되기 마련. 하지만 윤 교수의 작품은 섬세한 분놀림 위에 철저한 고증이 더해진다. 특히 유관순 열사 표준 영정에는 그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유관순 열사의 자료와 또 3장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그 멀티플레이드 레이어 기법이라고 하는 그 기법으로 그 작업도 해서 얼굴의 정확한 형태를 찾아내고 유관순 열사의 굳은 의지와 당시의 시대상까지 담아내고 있기에 윤여환 교수의 표준 영정 작품은 국보에 버금가는 가치를 인정받는다. 남동순 할머니가 이제 그 당시 그 유관순 열사의 소꿉친구인데 그분의 증언도 듣고 하는 그 교복 행사 때 신었던 검정 가죽 신발 그것까지도 박쥐된 역사 속 인물에 혼을 불어넣고 과거의 그들을 현재로 되살리는 일. 윤 교수는 그것이 바로 영정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당장이라도 살아 숨쉴 듯 생생한 모습이다. 최근 들어 영정 작가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윤 교수는 이미 14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목이다. 특히 그는 염소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는 염소 작가로 유명하다. 먹으로 그려진 흑백 화면 속에서도 그의 작품 속 염소들은 터럭 한 올 한 올이 살아 움직인다. 눈을 보면 이 동공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떠 있어가지고 어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개념보다는 어떤 이상, 어떤 사유, 생각을 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제 삶에 대한 성찰과 기록을 염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신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미술사학자인 아내는 윤 교수의 작품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동료다. 그 요즘 미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발맞추기가 빠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자기의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기법도 그렇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 자기의 스타일을 고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른 자세가 작가가 아니겠는가. 또한 윤여환 교수는 영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널리 선보이기도 했다. 한류 스타 배용준의 출연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스캔들. 영화 속에 등장한 숙부인 전신상 등이 바로 그의 작품. 그림을 그려서 제 손만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손 모양도 배용준 씨하고 다르고 또 배용준 씨를 직접 지도를 해보니까 역시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 그림도 상당히 빨리 배우고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10살 때 처음 화가의 꿈을 품은 후 지금껏 단 한순간도 화폭 앞을 떠나지 않았던 윤여환 교수. 사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작 붓을 놓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 편안한 마음의 고향이요,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냈다고 하지 않던가. 윤 교수가 직접 그린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에 그의 애틋한 마음이 녹아있다. 며칠 후 윤여환 교수가 일찍부터 멀리 경남 진주시를 찾았다. 그 논계 국가표준영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주 국립박물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주 관기였던 논계가 의암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기록에 따라 해마다 논계를 기리고 있는 진주시. 논계 표준영정이 이곳 진주에서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간의 고된 시간은 꿈결인 듯 잊혀진다. 하지만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하며 독보적인 영정 작가로 자리매김한 윤 교수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이제 영정에 관련된 그 논문하고 책을 좀 펴내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염소 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이제 화두는 사유 등리,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흰색 염소와 흰새, 흰구름이 이제 주로 구성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그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부심 넘치는 국가 표준영정 작가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끈을 놓지 않은 동양 화가로 잠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던 윤여환 교수.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윤 교수의 열정은 그의 삶과 작품을 찬란한 빛깔로 물들이고 있다. 네. 영정 제작 작업했던 인물을, 역사 속의 인물을 그대로 그려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얼굴 분석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고증을 통해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멋진 작품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성호 씨 정말 푹 빠져서 보는데 어땠어요? 저는 윤 교수님의 작품 중에 이 어머님의 영정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예. 이 온화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윤여환 교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까지 느껴지는 게 이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영정 제작 작가로서도 동양 화가로서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